안녕하세요. 일단 한번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일러스트를 그릴 때 라이팅이 중요시 되는데요. 무드를 잡을 때 필수적인 것이 바로 빗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빗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모작이에요. 모작이 조금 익숙해지면 그걸 제 방식대로 변형하는 연습을 했어요. 모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에 근거한 빗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일러스트들을 보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빗을 연출했는지 관찰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빗을 쓰는 게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2012년도에 이 사진을 보고 그렸던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2013년도에 창작을 했던 그림인데, 라이팅을 시도 비슷하게 했던 그런 그림들을 좀 억지로 좀 찾아냈어요. 사실 이때는 빗에 대해서 진짜 1도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14년도 이 위에 있는 해골이 모작이고 이 밑이 창작이거든요. 뭔가 시도는 해보는데 사실 정확히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부터 조금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때 진짜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이게 그때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고, 그리고 이 밑에 그림 그리면서 좀 이렇게 빗을 쓰면 좀 예쁘구나 하면서 조금은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고 반모작을 했어요. 이때부터는 제가 사진을 보고 약간 제 방식대로 그리는 이렇게 연습할 때여갖고, 이거 보고 약간 응용해서 그리는 그런 걸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모작 스터디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조금 기억이 남는 게, 이 사진 모작하면서 이제 좀 뭔가 알겠다 싶었던 그 감을 잡았던 게 지금도 좀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2017년 초반에는 제가 모작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빗을 다시 팠어요. 그래서 이거 좀 연습하면서 빗 연출하는 데서 좀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왼쪽에서 제일 아래 있잖아요. 제가 창작으로 그렸던 그림인데, 이렇게 저는 어떤 그림을 그리기 전에 모작을 해가지고 약간 그 텐션을 좀 올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창작을 하면 그림이 진짜 잘 나와요. 모작은 연습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작에서 했던 것들을 내 창작에서 다시 한번 응용을 하는 연습을 하시면 그림이 진짜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작은 굉장히 라이팅을 익히는데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모작을 하는 팁을 조금 설명드리면, 먼저 빗 방향을 파악해요. 그 다음에 초보자는 빗이 2개 이상인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빗이 2개 이상이 되면 굉장히 파악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분들한테 하는 말이, 자연광 사진, 초보자는 무조건 자연광 사진, 그리고 흐린 날, 그리고 빛이 약한 것도 빗 추천. 왜냐면 빛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셀카 찍을 때 빛을 다 날리잖아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이제 모든 어두움이랑 딱 필터로 날리는 그런 사진 있죠. 그런 사진도 진짜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빛을 받는 부분, 그리고 받지 않는 부분을 간략화하여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모작하는 사진은 그림자가 있어야 돼요. 이제 빠르게 이런 간략화 연습을 할 때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좀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빛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을 딱 2파츠로 나눠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스피드 페인팅의 장점은 가장 필요한 부분을 찾는 연습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부분의 묘사는 생략이 됩니다. 특히 빛의 대비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빛을 받는 부분하고 이 컵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캐릭터를 한번 그려 넣어봤어요. 이런 연습도 조금 하면서 내가 일러스트를 그리면 캐릭터를 어떻게 좀 배치를 할 건지, 이런 거를 좀 연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간 안에 내가 캐릭터를 넣고 싶잖아요. 그거는 사실 빛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모작을 해놓고 그 안에 캐릭터를 배치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요런 티테이블 그리는 걸 연습을 하고, 그때 요거를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모작을 하더라도 한번 그거를 다음에 내 창작에 쓸 수 있도록 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단 빗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빛 연출의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빛의 감을 익히는 단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림은 무조건 감각이에요. 근데 감각이 한 70%라고 하면 30%는 이제 이론을 익혀야 돼요. 이론을 공부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한 90% 정도는 빛의 정확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봤던 책은 컬러 앤 라이트나 미술가를 위한 라이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일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캐릭터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가 일단 빛 연출에서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빛을 받고 있는지, 광원의 영향을 받고, 광원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광원의 개수에 영향을 받고, 또 광원의 종류에도 영향을 받아요. 확산 강일 수가 있고 직접 강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빛의 이론에 해당되는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도 빛을 받는 물체의 성질이 투명한지 투명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제 물체의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빛 연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고요. 자세한 건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빛을 넣어 볼게요. 처음에 저는 밑에 회색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선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개개별로 컬러를 넣어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제가 회색으로 깔아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회색을 채워요. 그 다음에 얘를 곱하기로 만들어줘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클리핑을 하나 만들어요. 이 색에서 그냥 일단 밝은 색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일단 빛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이쪽에서 빛을 오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쓰는 방식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밑에 흰색 레이어를 살짝 퍼시티를 조절해서 낮게 깔아주세요. 그러면 라이팅을 보기가 수월해져요. 일단 위에서 빛이 온다라고 설정을 하면 윗면은 다 밝아지면 돼요. 이때 라쏘를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디테일한 건 일단 빛을 넣고 설명을 드릴게요. 대충 이렇게 라쏘로 딴 다음에 이 부분을 컨트롤 H를 누르면 이 라쏘가 숨겨져요. 그래서 거슬리는 라쏘가 없기 때문에 좋아요. 이때 아까 말했지만 간략화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가장 큰 빛의 흐름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일단 크게 빛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잡아요. 이거는 오버레이는 아니고 원래 회색 레이어에다가 흰색 레이어를 클리핑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밝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빛을 잘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무리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고 힘들고, 지금 빛을 넣은 게 별로 예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냥 회색으로 넣고 있거든요. 이따가 연출을 만지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라이팅을 다듬고 있는데, 라이팅이 물체의 명암일 경우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을 풀어주고, 여기서 떨어지는 그림자 있죠? 이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경계를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풀면 그림이 느끼해져요. 여기도 그림자이기 때문에 경계를 너무 풀지 않고 딱딱 끊어져야 될 부분은 물체에 떨어지는 그림자일 때, 아까 라쏘로 하면서 디테일하지 못하게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디테일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부분 할 때도 저는 여기 머리카락 있잖아요.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겠죠? 지금 빛 방향이 이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빛의 방향대로 이렇게 조금 움직여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물체의 그림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좀 설계한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도 물체에 돌아가는 명암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그림자가 이렇게 경계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이제 좀 짜잘한 명암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업할 때 선화를 굉장히 낮춰줘요. 선에 너무 의지하게 되면 그림의 입체감이 살기 힘들거든요. 선에 너무 집착을 하기보단 면으로 보기 위해 선화를 좀 줄여줍니다. 대략적인 건 크게 아까 말했죠? 빛을 받는 부분 그리고 받지 않는 부분을 간략화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이것도 사실 광원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깎은 그림자랑 그림이랑 합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라이팅을 하기 전에 환경이 어떤지 생각을 하면 좋아요. 제가 지금 설정한 환경은 푸른색의 굉장히 맑은 날, 보통 약간 이런 하늘색이 환경의 색이고, 그 다음에 광원의 색이 한 2시 정도에
낮 시간이라고 했을 때 요런 옐로우 톤이라고 치고 일단 환경의 색과 강원의 색을 설정을 하면 돼요. 원래 회색이었죠? 얘를 푸른색으로 바꿔줘요. 짜잔! 하늘인 것 같지 않나요? 그 다음에 아까 마스킹 해놨던 부분을 단전해갖고 광원의 색으로 채워줘요.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소프트 라이트로 바꿔줍니다.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살짝씩 바꾸면서 간을 좀 봐요. 하나 복사해갖고 소프트 라이트로 하고 가우시안 블러로 이렇게 쫙 뭔가 하면 살짝 뽀샤시한 샤방샤방한 느낌이 나죠? 오늘 했던 거는 잠깐 보고 가자면 제가 연습했던 빛 공부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어요. 와, 10시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송, 프로필 방송을 꼭 봐주세요. 방송은 슬슬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열심히 작업하시고 다음 방송 때도 봐요. 다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봐주셔서 다들 감사해요.